민주당 언로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 언로들이 모여서 어떤 제안을 한지 아십니까? 이재명 측근들 전부 다 교체하라는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잼통 주변 간자들을 정리하라. 언론들마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조원 CNI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첫 30%대 지지율 하락을 했습니다. 민주진영 다수의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를 보면 긍정 36.5%, 부정 62%, 더블 스코어 차이로 부정이 높았습니다. 이기감을 느꼈던 것인지 박성준, 박선원이 방송을 돌아다니며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비공개였던 지도부와의 만찬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왼쪽을 안 챙겼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왼쪽 아니냐부터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해야지 왜 왼쪽이라고 하냐. 안 챙겨서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거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가 어땠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에서 지금의 이제 또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좀 말씀하셨어요. 쭉 얘기하면서 아까 왼쪽 챙기다라는 말이 결국 우리가 대통령 선거 추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진영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도 보수에 대한 확장 정책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진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모를 우리 진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서운한 생각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좀 같이 보듬고 실제 우리가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 되자. 결국 가장 중요한 계획은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자. 그런 게는 저는 이제 최고위원 당선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근데 바뀌는 가운데 25일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찬을 하면서 완전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까 말한 대로 인요한이나 지금 이병태, 이해훈 이런 우리 케이스들을 봤으니까 이쪽 말고 이쪽에 자리를 더 주겠다. 이걸 챙기겠다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그걸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정말 그 가치를 갖다 좀 이렇게 지금까지 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챙긴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자리를 좀 안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리를 이쪽 왼쪽에도 좀 더 주겠다. 요걸 말한 건지 그건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해석을 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열하고 갈등해서는 어려움에 있다라는 걸 당 지도부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찬하면서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 5분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그에 대한 눈빛이 벌써 달랐어요.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위기의식이 있었고 지금 박선원, 유시민 정청래 패배를 본인 패배로 느낀다. 평론 아닌 감정의 표출이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고요. 유시민에겐 내일 모레 70인데 이런 평론은 점점. 그리고 박선원도 청와대 만찬 후 발언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현장에서 사과를 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정청래, 이재명 앞에서 송영길 너무했다. 토로하자. 결국 사과. 이게 이제 대통령이 영길이 형 사과해. 그러니까 영길이가 사과했다. 이거예요. 또 박선원, 최민희와의 러브샷에 우리 모두 친명. 2달 내내 국힘보다 더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반분신에 대한 진정한 사과조차 없는 친석계들이 웃었네. 끝. 러브샷 하자. 이제 너 친명이야. 이러고 놀고 자빠졌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는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민석 대표께서 러브샷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러브샷을 했는데 이제 친명 시켜줄게. 너 친명이야. 와, 진짜. 김민석은 당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한 시민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찾아냈고 이와 관련 한병도 강덕구 등등등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엄연히 명시된 당원 당규에는 결선 투표제로 명시되어 있었고요.
이를 바꾸기 위해선 3분의 2 다수의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소수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당원 개정안 공고입니다. 예, 그렇죠. 제10차 당무위원회 2025년 6월 9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당원 108조 당원 개정안 공고와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이 있어요. 주요 내용이 이거 네모난 층계, 빨간 층계 주요 내용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 더군다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작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정당대회 전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그래놓고 작년에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작년에 이미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개정해서 몹쓸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당원에서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도 뭐든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원에서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도 뭐든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당원에서 못 박아놨는데 헌법에서 정했으면 그 하위 법률인 일반 법률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헌법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헌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규칙, 규정, 시행령,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 아래 그 아래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헌법 앞에서는 개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개정해서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고 작년에 이렇게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선호투표자라는 소리는 없어요. 일절 없어요. 선호투표자라는 소리는. 당대표는 제3호 48조의 마3입니다. 유효 투표 결과에 합산하여 과반수의 투표를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작년에 해가지고 이 따끈따끈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원을 개정해서 일절 선호투표제라는 얘기가 없어요. 당대표 선출은 결선 투표자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을 선호투표자 뭐다 왈가왈부 한 거는 몽땅 전부 다 개소리다. 그거를 무시한 당원 당규를 개무시하고 다수결을 무시하고 소수결로 해가지고 의결한다는 것은 전부 다 말짱 도루묵이고 다 원인 무효.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한병도 2026년 7월 14일 지난달에 한병도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최고위원, 박지원, 박규환, 문정복 최고위원 4명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두구, 황명선이 2명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4대2이기 때문에 표결로 붙이면은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자신이 사퇴를 운운하면서 그런 식으로 윽박지고 압박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성민 최고위원이 자리 박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퇴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 밖에 나와서 또 기자회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규환 최고위원, 문정보, 그다음에 이성윤 최고위원도 언론 기자회견이나 SNS,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밝혔죠. 지지율 30% 되고 이쪽 챙겨서 뭐 하시게요? 누구를 챙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161명 중에 15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과 김민석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의 자리를 안 챙겨서 유시민을 자리에 안 주고 정청래를 자리에 안 주고 그래서 그러면 김어준이 내각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최욱이 내각에 들어가요? 아니면 정청래가 내각에 들어갑니까? 정청래는 공무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장차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챙기라는 겁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미쳐버리는 거야. 그 진단이.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지율을 올리려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한테 당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얘기했잖아요. 사과하시라고. 아니 비세혁명의 의제들을 완수할 의지를 보여야죠. 그때 해방 이후에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모멸감을 느꼈던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왼쪽 사람 챙긴다고요? 왼쪽 사람 누구를 챙길 건데요? 최민희를 장관으로 앉힐 겁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김민석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가도로 가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온갖 자기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자리를 만들어서 대선에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먼저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네임도 들어간다고? 제 입에서 나왔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화가 난 게 뭡니까? 그렇게 촌철살인으로 윤석열을 까고 개혁을 주장했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들 안 하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 계속 유시민과 김어준을 까는 방송밖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된다. 박은정처럼 사법개혁 해야 된다. 김용민처럼 사법개혁 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당하고 배척당하고 공천도 주면 안 된다고까지 그 뉴 이재명 유튜버들이 지저대니 누구도 지금 입을 말을 못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위적 통치라고 했잖아요. 그 권위적 통치가 어디에서 나왔죠? 국무회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아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밴드웨건 효과가. 밴드웨건 효과는 다수 의견에 동조하려는 미대학의 사회심리학에서 나오는 거고 미대학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편승하려는 심리가 인간한테 있다는 거야. 예.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침묵의 나선 효과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40%대까지는 심리적으로 침묵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30%대로 떨어지면 그 침묵이 이제 이재명은 대세가 아니구나. 이재명을 비판해도 되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침묵했던 대중들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속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이제 길거리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침묵했던 다중들이 이제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지면 이제 술자리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한다는 거지. 그 분기점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진짜 화가 난 게 뭐냐면 왼쪽을 안 챙겨서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 언로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 언로들이 모여서 어떤 제안을 한지 아십니까? 이재명 측근들 전부 다 교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민주 언로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변 인사들 전부 교체하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백낙천이 뭐 유시민은 엄청 까댔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또 뭐 대통령한테 그 주변 인사들 전부 교체하라 뭐 비서실장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